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해 주신 이 무상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보내주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인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무상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인지 아니면 뭐 저출산 대책인지 아니면 부모 지원 정책인지 아니면 교육 정책인지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복지 쪽으로 먼저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 복지라는 게 이제 생활이 삶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보육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한테 그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가 좀 아이의 그 어렸을 때 생활을 질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 있어서의 보육인데 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다 보면 그러한 좀 불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나오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어려운 보육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그 필요한 복지 서비스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문시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격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의 그 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바우처를 활용하자 이런 것이 현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바우처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이러한 정부에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시스템인 건 분명하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상당히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과수요랄까 어린이집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까지 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양육수당과의 격차를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진짜 이게 복지하면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부모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유도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바우처 시스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거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육수당과의 격차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몰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택을 통해서 그냥 현금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사실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라 하더라도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이 훨씬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줬을 때 그러면 아이를 안 하고 그 돈을 딴 데 써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 지원 방식으로 하되 또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세금을 이제 줄여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걸 보완하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으로 해소하는 게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과도하게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거 완전히 획일화된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서비스가 모든 어린이집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각 부모가 나름대로 아이를 기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질 좋은 기본적으로 질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질을 높이고 싶은 부모의 욕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회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인 해죠. 내 아이를 다른 사람보다 더 세금을 더 받는, 더 지원받는 곳에 보내고 싶다는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집에서 받는 바우처에 비해서 내 아이는 더 많은 바우처를 받는 데다 보내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내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그 바우처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서 나는 더 양질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부모지.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가 더 받아서 나는 우리 아이는 세금을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데 보내겠다. 그런 도덕적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쓰는 게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1인당 아이의 보육 비용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보존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만큼은 사실은 부모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함정에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정부가 처음에는 지원을 한다고 시작해 놓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사설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국공립을 양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진짜 획일화된 시스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국공립이 다 패턴화된 하나의 획일화된 시스템에 빠지게 되고 사회는 완전히 통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육까지도 국가가 거기다 국공립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이게 사실은 지방정부 해당 사항이거든요. 이 파트가. 그런데 거기다 국립이라는 용어까지 붙인다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 설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철저히 지방정부 예산에서 사실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 어린이집까지 짓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발상이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교사라는 용어를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복지관이고 복지인데 복지시설이고 보육이에요. 보육기관인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교사라고 부르는 게 저는 보육사나 보육하시는 분이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왜 교사라고 부르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정책으로 그러면은 이 보육 서비스의 문제를 해소하는 분야,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을 높였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외국에서 그렇게 사례를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높였다고 해서 출산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 보조금을 이제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사실 좀 이 정책의 정체성이 좀 애매하다. 뭘 목표로 하는지가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별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정책으로 필요할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를 기르는 거를 자꾸 비용적인 측면, 부담의 측면으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는 축복이고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아이 기르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자꾸 뭐 비용이다 부담이다 또 부담 덜어준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를 더 낳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이를 부담을 느끼는 분이 억지로 아이를 더 낳게 만드는 거 저는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또 성인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대책의 방향의 생각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우처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가 더 돈을 댈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선택권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보육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OECD 대비해서 우리가 보육 예산을 증가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걸 정부로서 다 따질 것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다 합해진 것이 보육 서비스의 경제 규모죠. 그래서 민간이 이미 집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카운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꼭 바꾸는 것 자체에서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 저는 OECD 평균 이런 거 따지는 게 결국 부모의 역할을 사회나 정부한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OECD 평균에 따라서 비중을 높이자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얼마큼 좋은 교육 서비스가 갈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따져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의견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